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뉴시스 이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이야기 주제는 서대구역 준공과 역세권 개발 소식입니다. 대구 서남부권의 교통지도를 크게 바꿔놓을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가 이달 말에 준공됩니다. 착공한 지 2년 3개월 만인데요. 고속철도역에 들어서는 서구는 벌써부터 큰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이지연 기자께서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서구 이연동에 위치한 서대구역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대구 역사는 말 그대로 서부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경부선 선로 위에 지상 4층, 연면적 8,703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대구시가 국비 92억 원을 포함해서죠. 1,081억 원을 들여서 2년 3개월 만에 이제 완공을 하는 겁니다. 역사 외관은 대구 시조에도 있는 거죠. 독수리를 본땄고요. 독수리의 안전성과 또 이제 속도감을 나타내는 날갯짓을 본떴습니다. 7월부터 시설물 검증 시험과 또 시운전을 거쳐서 오는 12월 중에 본격적인 개통을 하게 됩니다. KTX 등 고속철이 이제 하루에 21편 정도 정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서대구역 경부선 외에 광역철도라든지 산업선도 같이 통과하게 되면서 사통팔달의 어떤 요충지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 광역권 철도, 그리고 2027년에 서대구에서 달성군에 있는 대구 국가산단을 잇는 대구 산업선도 이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계획 중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와 군위에 지금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도 이제 건설이 되면 서대구역은 이제 5개 철도 노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반경 2km에는 고속도로가 3개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있어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대구를 반역하려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간에 동쪽을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됐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동대구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대구 역사 주변으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쪽은 좀 침체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번 서대구역 주변 역세권 종합 개발 계획도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처럼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서대구 역사에도 북부 정류장, 서부 정류장 이렇게 서대구 고속터미널을 잇는다는 계획 중에 또 있어서 자치구의 사실 핵심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요. 그 일대를 66만 제곱미터 주변 지역을 민관 투자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크게는 문화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첨단 벤처 문화, 친환경 생태지구 등을 이제 조성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문화 비즈니스 지구에는 복합 환승센터와 또 뮤지컬 전용 극장이 이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첨단 벤처 지구에는 벤처밸리, 또 산업단지 지원 시설들이 주로 입주를 하게 되고요. 역사 북쪽편에는 친환경 생태지구로 해서 문화 또는 체육 또는 이제 관광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좀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정부의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타당성 이제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중앙투자 심사도 이제 면제가 됐습니다. 1년 정도 소요된 타당성 조사 기간이 단축된 데에 이어서 좀 불확실하다고 했던 중앙투자 심사까지 통과하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리스크가 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여건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데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돼서 좀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큰 사업들이 보면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서 이 두 가지 조사 그리고 타당성 조사 그리고 중앙투자 심사가 면제가 된다면 행정 절차 기간도 크게 앞당겨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 절차 기간이 당겨지면서 그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보상비 역시 이제 490억 원 가량 절감이 되면서 사업 수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 기간도 이게 행정 절차라는 게 상당히 좀 원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데 이번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인해서 한 1년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이제 대구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하반기 이후로 예정된 도시개발 계획하고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올 하반기로 좀 앞당겨서 좀 더 일찍 이제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승인 사항인데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기에 좀 착수를 하고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행정 절차 기간을 이제 더욱 이제 크게 단축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그 2년 뒤죠. 2023년 상반기 중에 그 도시개발 계획과 또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이제 마치고 같은 해의 하반기에는 그 실시 계획 인가랑 또 동시에 한전 부지 같은 서대구 역사 남측 구역에 대한 이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투자 유치 설명회라든지 또 대구시 차원의 뭐 홍보 또는 이제 주민들 유치 활동 같은 데 이제 집중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대구 역사 개발도 그렇고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이 핵심은 복합 환승센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근의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교통 요충지가 된다면 서대구역은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서대구 복합 환승센터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도 철도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어렵게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본격 사업으로 보기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는 공식 절차인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먼저 이 기자께서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시가 지난 10일 그 경부선 지하화 사업 연구 용역에 드디어 착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K 뉴딜 사업 중에 하나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단절이라든지 뭐 또는 소음과 뭐 진동을 이제 이때까지 꾸준히 제기됐던 민원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구체적으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시설 계획과 또 사업성 확보를 위한 또 시설 규모의 최적화 또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되고요. 거기랑 연계돼 있는 서대구역 활성화라든지 또 대구역하고 동대구역을 잇는 지하화 방안에 이어서 열차 운영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모두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서대구역, 뭐 대구역, 동대구역을 잇는 그 도심 재생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예. 대구시가 이제 추진을 하긴 하지만 이번 용역은 국비 20억 원, 용역비는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전액 이제 국비로 충당을 하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총괄을 하고 대구 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분야의 경험이 많은 그 업체는 물론이고 지역 업체들이 가세를 해서 전문 분야별로 용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7월에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12월이죠. 18개월간 앞으로 18개월간 이제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 이후에는 이제 사업 세미나라든지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네. 사실 경부선은 대구 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남과 북을 나누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 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실제로 착수가 된다면 대구는 이전과는 다른 또 새로운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항상 뭐 공약이라든지 또는 안팎으로 계속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권영진 시장의 공약으로도 이제 채택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대구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그 대구형 K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월드 클래스 도심입니다. 본격적인 그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의 도시 계획을 사실 전부 새로 짜야 될 정도로 이게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철도로 단절이 된 그 대구 도심의 남북이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경부선 지하화가 되는 겁니다. 철도를 지하화하면서는 그 위에 있는 그 유휴 철도 부지를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도시 경쟁력 확보가 될 뿐더러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항상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근데 뭐 좀 전에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예산 문제 때문에 번번이 좀 무산됐었던 사업인데 일례로 들어보면 이제 2000년대 초반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대전 대구 도심 구간 공사 당시에 고속철도 건설과 동시에 대구 시내 구간의 기존선까지 지하화하자 이런 방안이 있었을 정도로 KTX 개통 이전부터 이제 줄곧 요구가 있어왔고 그리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 예산이 뭐 적게 드는 부분이 아니라서 수조 원대가 드는 예산 규모라서 이제 번번이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국비 투입이라는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사업 추진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노선 운행에 좀 차질이 좀 생긴다거나 신천에 이제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터널 구조물이 좀 돌출이 된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 대구역의 그 본선 터널 구조물까지 뜯어 고쳐야 한다는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좀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1호선 열차 운행이 최소한 3개월간 중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와닿지 않는데 1호선 도시철도 1호선을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건 사업비인 것 같은데 뭐 아까 수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렵지만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제가 무엇보다 이제 사업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데 정부는 이제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비 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용역비는 정부가 해줄 테니 또 사업비는 대구시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말인데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 GTX라고 있습니다. 이 GTX나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한남과 양재 IC 간의 지하화 사업은 이제 국비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이제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경부선이 지나는 부산이나 대전에서도 이제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부산시의 경우는 이제 KTX 구간을 지하화했을 때 국비 지원을 받았던 그 선례가 있고 경부선 부산 도심 구간의 지하화 용역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보듯이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철도 지하화 사업이 그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어떤 정부의 판단이 워낙 이제 예산이 크다 보니까 정부의 판단이 중요한 만큼 내년도에 있는 그 선거, 뭐 대선이라든지 또는 지방 선거라든지 그 앞둔 상황에서 공약으로 좀 채택이 되어서 그 이제 정치권의 힘을 좀 빌려야 한다. 뭐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좀 내줘야 한다. 뭐 지역 정치권이 여기서 이제 역량을 좀 모아서 지역의 발전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뭐 이 지하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역 주변 그리고 동대구역 주변으로 많은 재건축, 재개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시 북구의 이슬람 사원 신축을 두고 수개월간 주민들과 무슬림 간의 극심한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사원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양측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추진 단계에서 갈등 봉합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자, 여전히 주민과 또 사원 건축주의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네, 뭐 중재에 나서기는 했지만 사실상 갈등이 계속
그 평행선을 걷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북구청은 지난 16일이죠. 이슬람 사원 건축주와 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비공개 중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는데요. 북구청은 그 기존 부지 이외에 어떤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그 건축주 측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날 회의를 두고 양측이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을 밝혔다는 건데요. 예, 북구청과 이제 건축주가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구청은 당시 회의에서 이제 도로변 상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지만 부지 마련에는 직접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건축주 측은 북구청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원 대체 부지 마련으로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다가 대체 부지를 누가 마련하느냐를 두고 이제 또다시 논란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건축주 측은 북구청과 회의에서 대체 부지 마련에 구청이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북구청은 그건 이제 권한 밖의 사항이어서 그러지 않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북구청의 그 대체 부지 그 마련이 어떤 보장 없이 부지를 뭐 물색을 하게 되면 또다시 주민 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그 사원 건축도 사실상 절차라든지 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는 아무런 보장 없이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구청이 그 부지 마련을 또 보장하지 않으면 굳이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북구청은 또 구청이 또 부지 매입에 관여를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도로변의 그 상가 시설에 또 공실이 많은 것을 두고 그냥 주민들이 뭐 입주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지, 구청이 나서서 알아보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도 사실상 뭐 권한이 없을 뿐더러 해당 시설에서 종교 집회가 가능한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 사항이라든지 뭐 부수적인 부분들을 뭐 검토할 수만 있다, 뭐 그 외에 다른 권한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북구 이슬람 사원 논란, 어떤 논란인지 잠깐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북구 이슬람 사원은 그 건축주들이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이 사원 건축을 북구청에 건설 계획서를 냈었고, 지난해 냈었다가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허가를 받았었는데 그 건축이 되는 모양을 보다가 주민들이 이게 이제 사원 건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구청에다가 이제 공사 정지를 이제 요구를 했었고, 북구청이 검토를 한 끝에 지난 2월에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상황입니다. 공사 중지가 되고 난 뒤에 지금 4개월이 넘도록 지금 지체가 되면서 사실상 뭐 시설물에 녹이 낀다라든지 또는 뭐 이제 시설물들이 지금 제대로 공사 땅만 파놓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굉장한 손해인 겁니다. 본인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무슬림들이 오가는 것을 좀 반대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오가는 부분들도 사실 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일대가 워낙 이슬람 유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 서문과 워낙 또 가까운 위치고 인근에서 많이 살고 있어서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지 자체가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에 있는 그 주택들과 불과 담벼락을 하나 사이에 두고 뭐 한 10m, 30m 또는 뭐 100m도 아니고 30m, 50m를 담벼락을 두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인접한 거리에 이제 사원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반대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네, 북구청이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갈등에 또 나서고 있다고요? 예, 워낙 좀 첨예한 사안이고 그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이슬람 사원 이전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이제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성명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대 유학생과 연구자가 도보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그리고 매입비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부지 면적 등이 합당해야 한다고 이제 당시 회의에서 밝혔다면서, 건축주 역시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청 제안을 고려해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제 공사 중단이 이제 4개월이 넘어가면서 구조물에 이제 침식이 일어나는데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무슬림 단체는 이날 그 공사 중단 행정 명령을 내린 백왕식 그 북구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또 북구 대현동 주민들은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또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평행선은 달리고 있습니다. 네, 북구청이 대안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이런 대안이 주민과 무슬림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방법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엔 특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슈엔 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